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사회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과서 58페이지에 자산 관리의 필요성, 자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 언제 얼만큼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얼만큼의 돈을 소비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자산을 불리고 모을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자산 관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자산 관리가 왜 중요하냐? 자, 우리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은퇴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소득이 없어지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젊었을 때부터 자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제도였습니다. 자, 이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은 자,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은퇴 후에 빈곤층으로 전락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 일을 할 때 조금씩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면 나중에 은퇴 후에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매달 생활비처럼 연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국민연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어서 오늘은 합리적인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자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자, 내가 저축을 한다면 자, 그 저축의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인지, 뭐 단기로 1, 2년 할 것인지, 아니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고 할 것인지, 자, 이렇게 잘 살펴본 다음에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자, 요 세 가지를 잘 고려해야 된다. 자, 요게 첫 번째입니다. 자,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요 세 가지는 자산 관리의 세 가지 원칙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자산관리 방법입니다. 자, 불필요한 낭비를 하는 걸 우리가 과소비라고 얘기를 하죠. 지나치게 많은 소비를 하는 것, 과소비. 그래서 과소비를 하지 않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것처럼 미리 계획을 잘 짠 다음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합리적인 자산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산 관리의 3대 원칙,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수익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산을 투자했을 때 내가 거기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 그것을 수익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은행에 정기 예금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예금 이자가 요즘에는 좀 낮아져서 1.3%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은행에 예금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1.3%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정도를 수익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얼마나 안전한가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의 자산을 어딘가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한 원금이 손실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장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같은 방식으로 은행에 저금을 하면 우리가 저금한 원금은 그대로 있죠. 물론 거기에 붙는 이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내가 맡긴 원금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안정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반면에 내가 나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막 몇 배로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수익성은 굉장히 큰 것이지만, 자, 반면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몇 배로 뛰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반의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그 원금이 사라지는 거죠. 손실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유동이라는 거는 흐를 유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돈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필요로 할 때, 돈이 필요할 때, 나의 그 자산을 쉽고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을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가진 자산 중에서 은행에 있는 예금 적금은 내가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해지하고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유동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부동산, 뭐 아파트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이런 건물들 있죠. 움직이지 않는 건물들, 아니면 땅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내가 아무리 1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땅의 가치는 10억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지금 당장 누군가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땅이 팔려야 그 10억이라는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땅을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 땅을 팔 수가 없죠.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유동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각각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이 수익성과 안정성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돼요. 자, 이 반비례 관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수익성이 높아요. 그러면 안정성은 떨어져요. 자, 그다음 반대로 수익성이 낮아요. 그러면 안정성은 높아요.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수익성도 좋으면서 안정성도 높은 투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수익성도 좋으면서 안정성도 높은 그런 투자 방법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방법으로 투자하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항상 이 수익성과 안정성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자산 관리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 예금 적금하는 거겠죠. 자, 예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일정한 기간, 뭐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이런 식으로 만기 날짜를 정해놔요. 그럼 기간을 정해놓고 한꺼번에 목돈을 한번 딱 맡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 만기로 맡겼어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맡기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년 후에 나의 원금이었던 1,000만 원이랑 플러스 거기에 이자가 붙었겠죠. 그러면 그 이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1년, 2년, 3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요. 그러면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매달 다달이 일정한 금액을 저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만기 적금을 들려고 해요. 그러면
1년 만기니까 12달이죠. 그러면 12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 100만 원 계속 매달 저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후가 됐을 때 12달이니까 1200만 원의 돈이 모였겠죠. 그러면 그건 원금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자가 또 조금 붙겠죠. 그러면 원금 1200만 원에다가 거기에 붙은 이자를 같이 합쳐서 1년 후에 그 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예금과 적금이 조금 방법이 다르죠. 자, 이렇게 은행에다 저축하는 방법, 예금이나 적금으로 저금하는 방법은 안정성은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나의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은 일단 없잖아요. 그쵸? 내가 맡겨놓은 돈 그대로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높은 투자 방법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수익성은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요새 은행 이자가 1% 많아야 1.5%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이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돈의 가치라는 거는 매년 자꾸 떨어지거든요. 물가는 매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매년 물가 상승률보다도 이자가 낮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돈의 가치는 오히려 하락한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 적금하는 방법은 사실상 수익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모을 때는 예금 적금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 놓는다면 적어도 그 은행이 완전히 망해서 파산하지 않는 이상은 내 돈은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는 내 돈을 정부에서 보장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해놨던 이 원금이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자, 반면에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자, 우리 회사 큰 기업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 큰 기업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몇천억, 몇백억, 몇천억 하는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그런 다음에 회사 운영을 해서 또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면 그 수익을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사람들이 사요. 그래서 샀다가 만약에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요. 그 회사가 점점 사업을 잘해서 점점 회사가 크고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러면 주식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더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어요. 근데 내가 살 때는 한 주에 4만 원이었어요. 4만 원짜리 주식을 100개를 샀어요. 그러면 400만 원을 투자한 거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에서 좋은 핸드폰, 새로운 스마트폰을 잘 출시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래서 주식이 6만 원으로 뛰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내 주식의 가치가 600만 원으로 늘어난 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투자한 비용은 4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뛰었으니까 나는 주식으로 200만 원을 더 벌어들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쵸? 요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높아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주식이 뭐 1.5배 뛸 수도 있고 2배, 3배 뛸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수익성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만 그 대신에 반면의 단점은 바로 안정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해서 주식 가격이 오르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4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 사서 4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삼성전자가 요새 하는 게 영 시원찮아요. 회사가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4만 원이었던 주식이 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4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100만 원으로 가치가 떨어졌죠. 그러면 나는 300만 원만큼 나의 원금을 손해본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금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익성과 안정성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아두세요. 자, 요 밑에 보면, 자, 58쪽 밑에 보면은 개념 속 사례 콕, 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분산이라는 말은 뭐죠? 나눌 분자죠. 그래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영어 속담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자, 만약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고 있었는데 내가 실수로 그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란들이 와장창 다 깨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에 하나에 몰빵하는 거, 하나에 다 몰빵시키는 거는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란을 한꺼번에 한 바구니에 모아놓는 게 아니라 5개, 10개의 바구니에 쪼개서 놓는다면 그 중에 하나는 떨어뜨려서 깨지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분산 투자의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어느 한 분야에만 투자하면 그게 뭐 예금이 됐던 뭐 보험이 됐던 주식이던 채권이던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몰빵해서 투자를 했다가 만약 그게 잘못될 경우에는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투자를 할 때는, 자산 관리를 할 때는 항상 분산해서 투자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예금의 나의 재산의 20%, 그다음 보험의 10%, 주식의 30%, 채권에는 25% 이런 식으로 나의 자산을 여러 투자 방법에 분산시켜서 투자해야 나의 위험성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59쪽에 보면 자산 관리의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것도 중요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정기 예금은 뭐고, 또 정기 적금의 의미는 뭐고, 이거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은행에 예적금하는 방법,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주식, 그리고 채권, 부동산, 그다음에 연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서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때 다 쪼개서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만 몰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채권은 뭐냐 하면, 자, 정부나 아니면 기업에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요. 그럼 이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줬다라는 증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나 기업에서 돈이 부족하면 채권을 이제 돈을 빌리면서 채권을 줘요. 그래서 몇 년 후에, 5년 후에, 뭐 10년 후에 이 채권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빌린 자금 원금에다가 플러스 이자를 얼만큼 더해서 다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증서예요. 그래서 이 채권도 약간 이런 주식이랑 살짝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또 조금 다르죠. 자, 주식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주면 그 주식으로 회사가 자금을 운영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가 돈을 벌게 되면 그 주식을 샀던 투자자에게 배당금이라고 하는 거를 배당금이라고 하는 거를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죠. 그러면 그 수익에서 그 투자한 만큼의 비율만큼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을 주기도 하고요. 또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 주식의 가치도 또
높아져요. 그럼 주식 가격 자체가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가격이 비싸졌을 때 그것을 다시 팔아버리면 내가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연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개인연금을 더 추가로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 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이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할 때 주는 연금, 이런 퇴직연금도 있어요. 자, 60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60페이지로 오면 자, 신용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신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믿을 신자를 사용해서 즉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는 만약에 돈을 빌린다면 항상 정해진 날짜에 돈을 잘 갚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을게 라고 하고 약속을 항상 잘 지키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 다음 B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B라는 친구는 돈을 맨날 빌리고 이거 내일까지 갚을게 하고서는 맨날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정해진 날짜에 또 돈을 잘 갚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을 때 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나요? 당연히 A라는 친구에게 돈을 잘 빌려주고 싶겠죠. 왜? 그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키죠. 그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믿고 그 사람은 내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분명히 잘 갚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바로 이제 신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것은 곧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이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개인의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금융거래를 할 때 이제는 신용을 이용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신용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들 신용카드 사용하시죠? 자, 어른들은 대부분 다 신용카드를 한 장 이상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신용카드라는 것도 이 신용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값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은 카드로 결제했다가 나중에 내가 카드 결제일이 됐을 때 그때 한꺼번에 카드사에다가 그 돈을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우리가 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뭐 집을 구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누가 편찮으신 그런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비로 막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큰 돈이 갑자기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돈을 빌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출이라고 하는데 자, 돈을 빌리는 걸 대출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신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신용에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9등급까지 신용 등급을 매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은행에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런데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이야. 그러면 은행에서 과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빌려주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급한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돈을 못 빌리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만약에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 만약에 1등급인 사람이 있고 6등급인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등급이 1등급인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면 분명히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다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잘 갚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자, 반면에 신용 등급이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떨어질수록 점점 이자가 더 비싸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이렇게 신용카드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대출도 받아서 쓰고 하려면, 그리고 대출을 받더라도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쓸 수 있게 하려면은 신용 관리를 잘 해야지만 합니다. 자, 여기 교과서 60페이지에 줄을 쳐볼게요. 자, 만약에 자, 신용도가 떨어진다면 내가 신용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출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 이용을 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용 관리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용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높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면서 신용이 떨어지지 않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자,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나의 소득을 잘 고려해서 과소비하지 않아야 돼요. 소비를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의 돈을 버는데 쓰는 돈은 500만 원씩 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항상 매달 200만 원씩 적자가 나겠죠. 그러면 막 빚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항상 고려해서 그 소득 수준에 맞게 소비를 하고 과소비하지 않아야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현재의 나의 소득, 그리고 내가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그리고 나의 지불 능력을 항상 고려해서 생각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신용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 내가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카드를 400만 원, 500만 원어치를 막 긁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소득을 항상 고려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신용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만약에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있죠. 그러면 그 날짜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체된다면, 연체라는 말 알죠? 밀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쓰죠? 그러면 우리 매달 휴대폰 요금 납부하잖아요. 근데 이 휴대폰 요금도 만약에 그 한 달에 한 번 납부하는 그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지불해야 되는 그 날짜에 맞게 잘 납부를 하여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연체가 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자,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의 높은 신용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짜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1쪽에 있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1번. 자, A씨는 자, 휴대폰 요금이나 카드 결제 대금을 자꾸 연체해서 신용도가 떨어졌대요. 자,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도가 낮다고 은행에서 다 거절했대요. 그래서 급하게 필요한 돈도 쓸 수가 없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혹시나 내가 이제 취업하려고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내가 혹시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혹은 신용 불량자여가지고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신용 거래를 잘하지 못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우리 방금 얘기했었던 거 있죠? 뭐 어떤 게 있죠? 자,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자,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자, 대출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출이 되더라도 더 높은 이자를 납부해야 돼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나의 신용 등급이 낮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취업 등에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신용카드를 좀 쓰고 싶어서 발급받으려고 해도 카드 회사에서 신용 등급이 낮으면 혹은 신용 불량자이면은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료 2번에 보면 나의 신용 관리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상환 능력이라는 거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상환이라는 말은 갚는 거.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렸어요. 대출을 했으면 그거를 또 잘 갚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대출도 신중하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휴대폰 요금이나 공과금이나 카드 결제 대금 같은 거는 연체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나의 신용 정보를 잘 확인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서 꾸준히 거래하고. 자, 주거래 은행이라는 거는 내가 여러 은행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 있죠. 그걸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요. 자, 이런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용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확인하기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생산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기 시작하는 것은 생애 주기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할까요? 그렇지요. 청년기에 해당하겠죠. 자, 부모의 소득에 의존해서 소비 활동을 한다. 이거는 유소년기. 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모아놨던 돈이나 자금으로 생활해야 되는 건 이제 노년기게 되겠죠. 자,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만 자녀 교육이라든지 주택 마련이라든지 그런 소비도 늘어나는 기간은 바로 중장년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을 하려면 현재의 소득만 고려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현재는 소득이 있어도 미래에는 없을 수도 있고, 또 현재는 소득이 낮지만 미래에는 소득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소득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2번. 수익성이란 쉽고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 쉽고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는 바로 유동성이었죠. 자, 수익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투자해서 얼만큼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 그걸 수익성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예금이나 적금은 안정성은 높은 데 비해서 수익성은 낮은 편이다. 맞죠? 왜? 자, 안정성이 높다라는 말은 뭐예요?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내가 맡긴 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이자가 붙긴 붙는데 그 이자가 너무 찔끔 뭐 있는 둥 없는 둥 찔끔 조금밖에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되게 낮은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신용은 나중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 상품을 이용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죠. 맞죠. 신용이라는 말은 곧 믿음이에요. 신뢰. 아,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외상으로 이 물건을 팔 수 있겠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믿고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다. 자, 이런 게 바로 신용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 거래를 하고 경제활동의 대부분 신용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용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